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중국 투자 어떨까? 올해랑 내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이니슈님,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수출 지표들 발표되는 거 어땠죠? 7월 12일 날 보시면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됐어요. 8.6%. 6% 예상했는데 7.6, 1% 예상했는데 1.5. 계속해서 회복해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의 수출액이 지금 4월 달보다 4월 달 대비해서 1.5, 7.6, 8.6, 7.0 계속해서 회복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수출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을까? 최근에 중국 수출 너무 좋아지고 있는 이유 아시는 분? 중국이 드디어 경제를 회복하는 걸까? 12월부터 뭐를 한다 그러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린다고 하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이런 기업들은 야 12월 되기 전에 관세 매기기 전에 좀 더 빨리 많은 양의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수출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중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전 세계 해운업에 이제 컨테이너선을 이제 분기마다 예약을 하는데 4분기까지 다 예약을 했어요. 컨테이너 물량 세계 30% 물량 선입점. 왜? 11월 되기 전까지 빨리 팔아야 돼. 11월 이후부터는 비싸게 팔리기도 할 거고 안 팔릴 거야. 그럼 물량을 밀어내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수출액이 일시적으로 11월 전까지는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지표만 보고 중국이 수출을 회복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요 수출액만 보고 중국이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있네,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중국 떠나는 외국인.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1000 마이너스 전망.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있네. 왜 그러죠? 왜 그럴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금 경제가 좋아서 회복을 한다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대외 직접 투자라고 얘네 부채가 4월에서 6월 달 2분기에만 거의 15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150억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외환 자금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 내에서 뭐 나이키, 스타벅스, 테슬라 실적이 안 좋죠. 지지부진합니다. 일단은 중국 내 외국 브랜드 제품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아디다스, 나이키가 밀려. 국산 그 브랜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 운동, 우리나라 거 쓰자, 우리나라 차 먹자, 스타벅스 커피 말고, 나이키 신발 신지 말고, 우리 중국 거 신자, 애국 소비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힘을 못 쓰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국의 글로벌 소비재 수요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뜻은 소비재를 많이 안 쓴다는 건 소비력도 약화됐다는 얘기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품 생산도 원자재나 소비재 이런 쪽도 힘들 수 있겠구나. 자, 그럼 볼게요.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뭐 부동산이 문제겠죠. 부동산도 문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요. 자,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자기네가 찍은 중국 국채를 시장에 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웃긴 일이지. 일본 중앙은행은 지네가 찍은 거 지네가 매입해주고 있고, 미국 재무부는 한 개라도 더 팔라고 막 아득바득 막 국채 바이백하고, 국채 판매를 막 미친 듯이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팔고 있어, 지네가. 왜 그런다 그랬죠?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그리고 중국인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상업은행들이 시장에 돈을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중국 국채를 사고 있어. 왜?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도 어차피 회수를 못할 걸 알아. 상업은행들이 더 잘 알아. 밑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상업은행 너네 국민들한테 돈 뿌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려고 돈 뿌렸는데 중국 국채를 사? 이러면 경제 활성화가 안 되잖아. 회복이 안 되잖아.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오히려 국채를 던지면서 국채 가격을 떨구니까 상업은행들이 채권을 더 이상 못 사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찍어도 중국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일본 얘기 배웠죠. 일본이 금리를 낮추고 지네 국채를 매입해주고 YCC 정책을 펼치면서 양적 완화를 해. 2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소비를 안 했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무분별한 금리 인하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어떻게 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소비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요 내용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9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만 인하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폭등하고 전 세계 자산시장이 상승할 거라 생각하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금리 인하를 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뿐이지 금리를 많이 내리고 금리를 빨리 내리고 금리를 뭐 많이 급격하게 아니면 조금씩 많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도 지금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국민들 소비력이 돌아온다? No,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국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 중국 국민들이 왜 소비를 하지 않죠?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해당 집권당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83%가 넘죠. 요 맥락과 같은 얘기입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자산소득 하락 때문에. 본인들의 자산 소득이 하락된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전망이 불확실해지죠. 자, 볼게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국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왔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3억으로 올랐네. 팔지도 않았는데 나는 앉은 자리에서 2억을 벌은 것 같아. 실제로 팔진 않았죠. 번 게 아닙니다. 근데 2억이 올라갔어. 그러면 뭐를 하기 시작해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마누라 와이프 백 사주고 라면 먹을 거 짬뽕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죠.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중국 국민들의 소비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가망이 아예 안 보이죠. 그럼 중국 국민들도 역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주택 가격이 5억으로 하락했네.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났어. 소비할 수 있을까? 소비할 수 있을까? 소비할 수 없죠. 요런 소비력 감소, 요런 부분들이 외식은 물론이고 당연히 외식 줄이면 의류도 줄일 거고요. 화장품 당연히 줄이겠죠. 보석, 다이아몬드 누가 참. 명품 당연히 줄이겠죠. 여기서 또 주요 재량 소비재 쪽까지 확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삼양이라든가 라면이나 이런 저렴한 이런 식품들 완제품들 얘네들이 열풍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컵라면, 신라면 얘네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불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불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쭉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GDP에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비중도 지금 2023년도 기준이 5.9%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요게 2020년도에는 17%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많게는 막 3, 40%까지 차지했었어요. GDP. 근데 부동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부동산 업종에서 많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제 뭐 근로자들도 많이 없어졌을 거고 부동산 건설회사도 없어졌을 거고 전체적으로 GDP가 급락을 했겠죠. 중국 GDP에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그 비중이. 지금은 비중 크게 줄었다 그러죠. 5.9%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럼 볼게요. 중국의 또 다른 경제성장 원동력. 제일 으뜸 1등. 수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최근 들어서는 좋았어요. 제가 왜 좋았는지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수출이 최근 내에서 좋았는데, 앞으로를 봤을 때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어떤 정세였냐면, 서로 싼 데서 매입해주고, 미국은 돈을 찍고, 그 돈으로 전 세계 국가들 경제 성장률 다 올려주고 수출하고 무역하고 잘해보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화합으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라는 주의였다면 팬데믹 이유는 뭘까? 블록 경제화, 글로벌 균열이 시작이 됐죠. 분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이랑 친한 애들 여기부터 미국이랑 친한 애 여기부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인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팬데믹 이전보다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수출을 통해서 수많은 외화벌이 달러를 벌어왔는데 그 달러 벌이 수단이 줄어들었어. 그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전보다.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국 수출 오케이 감소하는 거 알아. 이전보다 지금 많이 감소했어. 예전에 2006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7%까지 하락을 하죠. 자, 계속해서 거의 한 3, 40%에서 10%대까지 하락을 하니까 중국 국민들이 걱정을 해. 야,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줄어든 수출 뭐로 보완할 거냐면 내수 시장으로 보완할 거야. 어차피 부동산 5.9까지 떨어졌지, 수출 10몇 프로 떨어졌지, 요 20% 잡고 80%는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거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내수 시장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인구수가 인도 다음으로 전 세계 2등이고 시장 규모가 다른 국가들과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수출 비중이 10몇 프로고 부동산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전 요거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크게 이바지했던 게 중국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금액이 뭐 시가총액 따진다면 쭉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5%, 6%?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부동산의 많은 좀 GDP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거고, 그리고 내수 의존도를 80%로 가져간다? 가능이나 할까? 가능할까? 돌아는 가겠죠. 근데 볼게요. 80%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시킨대. 수출 줄어들고, 그리고 부동산 줄어든대. 자, 그러면 80%로 잘 돌아가. 야, 중국에서만 알리바바 잘 나가고요. 내수시장 활성화 통해서 1등 기업이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알리바바가 해외 가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할게요. 위안화를 가져가서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할까요? 돌아는 가겠지. 근데 국제시장에서 위안화 받아줄까?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어찌됐든 간에 얘네도 원유를 사야 될 거고 식량을 사야 될 건데 위안화를 갖고 받아준 사람이 있을까? 일단 중국의 지표만 보고 믿지 않고, 그리고 내수 시장만으로 중국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삐걱거리고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위안화가 글로벌 그 국제 시장에서 쓰임, 그리고 얼마나 안정한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축통화.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위안화로만 가능하다. 내수의 활성화가. 요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안 열려고 계속해서 빠득빠득 하겠지. 왜냐면 주변에서 일본 무너졌죠. 한국 무너졌죠. 미국한테 잠식당하는 모습을 봤어. 진해가 어떻게 섣불리 열어. 2015, 16 그때 한번 살짝 열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치고 다시 닫았죠. 무서워서. 쉽사리 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내수시장 활성화가 지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는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금융시장을 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갈 걸로 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금융시장 개방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국 ETF나 중국계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분간 중국의 수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2월달 미중 관세 때문이라도 컨테이너 선점해놓은 거 미리 빼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12월까지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수출이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9월달 잭소던 미팅 때 금리를 내려, 그럼 중국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양적 완화. 요때 돈 찍을 겁니다. 지금은 돈을 못 찍어요. 왜? 미국이 금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지금 찍는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 더 흔들립니다. 차라리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을 때 위안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국이 부양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향후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은 뷰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양적 완화까지 같이 겹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전 중국을 안 좋게 봅니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 다시 수면 위로 잠길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